안녕하십니까. 이제 현대의학과 한의학 그리고 대체의학까지 섭렵해서 여러분의 통증을 해소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진제통위원회 이종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통에 대해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리 통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두 가지죠. 디스크 탈출증하고 협착증입니다. 자,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그 뒤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다리 쪽으로 저리거나 허리가 아픈 증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또 협착증이라는 것은 보통 신경관이 좁아져가지고 그러면 디스크가 튀어나와도 신경이 좁아지니까 협착증 되겠네. 물론 그 협착증 중에서 디스크가 탈출된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신경관이 좁아지는 것을 협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우리 복부에서 등 쪽으로 디스크가 탈출돼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신경관에서 다리 쪽으로 나가는 그 신경 너브 루트를, 신경관을 디스크가 누름으로 해서 다리 쪽으로 저려오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때 디스크는요, 보통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싸고 있는 섬유륜이 있고요, 안쪽에 몰랑몰랑한 물 성분, 젤리 성분인 수액이 있습니다. 근데 수액이라는 것이 결국은 바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액 탈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수액이 탈출할 때 먼저 바깥쪽 섬유륜을 조금 볼록하게 만드는 벌징인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실제로 좀 많이 나와가지고 튀어나와 있는 단계가 두 번째 프로트루전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근데 2단계와 3단계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게 튀어나와서 바깥에 싸고 있는 섬유륜이 디스크가 찢어졌냐 안 찢어졌냐에 따라서 프로트루전 2단계, 익스트루전 찢어지는 3단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3단계 찢어지는 단계에서 이놈이 밖으로 나와서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액이. 그러면 4단계인 시키스트레이션, 요렇게 1, 2, 3, 4단계로 디스크 탈출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정도는 1, 2, 3, 4단계로 많이 심한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4단계인 경우에 분리돼서 밖으로 나오면 이게 끝이 아니라 얘들은 결국은 우리 몸에서 알아서 흡수를 시켜요. 근데 밖으로 일단 나와버리면, 밖으로 나왔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와 4단계죠. 이게 밖으로 나와버리면 원래 밖으로 한 번도 안 나와놓은 놈이 밖으로 나왔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물질들이 이거 우리 처음 본 놈인데 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면역 반응에 의해서 통증이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3단계, 4단계는 면역 반응과 함께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반응과 함께 여러 가지 통증이 복합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아프게 되는 건데, 근데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버리면 4단계에서 이게 터져 나온 놈들은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 흡수되는 시기만 잘 견디면 어떻게 보면 또 깜짝하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좀 신기하죠. 이게 우리 몸이라는 게 그만큼 잘 설계되어 있고 그만큼 우리 통증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치료 기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단계와 3단계가 좀 애매한 게, 2단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버리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생활 습관이거든요. 계속 무거운 걸 들고 자세가 안 좋고, 그래서 한쪽으로 계속 힘이 치우쳐가지고 바깥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리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견인을 한다거나 의사 열심히 치료해가지고 이게 다시 또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그런 자세를 취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나와서 누르거든요. 이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허리 통증이 잘 안 낫고 계속 아프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적어도 허리가 튼튼해진 상태에서 치료해나 그러면 훨씬 낫겠죠. 그래서 보통 플랭크 운동이라든가 허리에 숨어있는 여러 자잘한 근육들을 강화시키면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된다고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디스크를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자, 협착증이라는 것은 이제 디스크와 반대로, 디스크는 복부에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리는 거지만은 반대로 등 쪽에서 앞쪽으로 신경관을 좁혀 나가는 것이 협착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협착증의 가장 밀접한 기본 전제는요, 보통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디스크란 것은 우리 뼈와 디스크 해가지고 우리 체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숙였다 폈다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걸 많이 힘을 쓰다 보면 그쪽에 힘이 완충작용이 되도록 하는, 몸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물인데, 걔가 디스크가 터지거나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거나 해가지고 디스크 수액이 점점 빠져버리면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겠죠. 뼈가 있고 사이에 디스크가 있다 보면은 이 사이가 좁아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구조물도 좁아지겠죠. 이 뒤에 있는 구조물이 바로 후관절이라는 관절이 있어요, 척추 뒤쪽에. 그럼 후관절이 좁아져 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우리 손가락을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와서 관절끼리 서로 부딪히다 보면 관절이 좁아지고요. 좁아지면서 이 관절에 염증이 생겨버리면 뼈가 점점 자라가지고 굵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후관절이 점점 굵어지면서 어떻게? 앞쪽으로 뼈가 굵어지면 그 앞쪽으로 밀고 들어가겠죠. 그 앞쪽에 뭐가 있죠? 바로 신경관이 있어요. 이 신경관을 밀고 들어가니까 이게 좁아지는 거죠. 이게 협착이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조직학적으로 그 뒤에 바로 싸고 있던 인대가 하나 있어요. 그게 황색 인대라는 거거든요. 황색 인대도 같이 두꺼워져요. 결국은 신경관이 굉장히 좁아질 대로 좁아지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협착증입니다. 이게 좁아지면 문제가 뭐냐면 피가 잘 안 가요. 자, 우리 모든 조직은 피가 가서 그 조직을 먹여 살리거든요. 예, 피가 가서 산소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먹여 살리는데 이게
신경관이 좁아져가지고 신경이 말단으로 가는 혈관이 같이 눌려버리면은 그 협착증은 그 신경 쪽으로는 피가 잘 안 가니까 이게 작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리고 아프고 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는 크게 그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쉽게 말하면 디스크가 젊을 때 계속 탈출됐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디스크 사이가 좁아지고 나이가 들면서 그 부분 계속 사이가 뼈끼리 사이가 좁아져 버리면 그 뒤쪽 후관절이 퇴행이 되면서 두꺼워지고 굳어내면서 신경관을 좁히고 결국은 이제 선우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디스크 탈출이 많을 것이고 나이가 들면 협착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젊을 때 디스크를 고생을 했으면 나이가 들면 협착증을 고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을 꼭 1대1로 대응할 게 아니라 그런 시간 흐름에 따른 병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치료는 단순하게 통증만 잡는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치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든 협착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든 간에 그 나오는 신경이 앞으로든 뒤로든 눌리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유발되면 그 신경이 눌려서 유발된 그 레벨에 정확히 주사 바늘을 넣어가지고 그 신경이 좋아질 수 있게 하는 치료 약물을 넣는 것이 결국은 치료이기 때문에 같은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은 이것이 퇴행성 변화가 유발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리고 디스크 수액이 아직까지는 튼튼하게 수분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잡아 당기는 견인 치료로 공간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신경이 눌려버리면은 이게 디스크 자체가 수분이 충분히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사이 공간을 넓혀져 버리면 수액은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액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거나 터져버리면 수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늘리더라도 수분이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게 튀어나왔을 때 이게 신경이 누르는데 퇴행성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수액이 다시 흡수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액이 터져서 밖으로 나오면 우리 몸이 흡수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시간을 벌어주고 환자가 안 아프도록 잘 관리만 해주면 치료는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눌렸을 때는 마비까지 오거든요. 원래 보통 감각신경이 먼저 눌리고 그 다음 운동신경이 눌리게 되기 때문에 대개 디스크 등 협착증에 있는 환자분 증상을 볼 때 이게 힘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의사들이 덜컥 겁을 먹어요. 그럴 때 의사들이 먼저 이럴 때는 먼저 MRI 한번 찍어보고 영상으로서 얼마나 정확히 눌렸는가, 어느 부위가 눌렸는가를 확인하고 치료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환자가 이미 운동신경이 먹혀서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근육까지 위축이 돼서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운동신경이 눌려서 오랜 시간 경과했다는 거거든요. 참 그럴 때는 치료가 힘들어져요. 치료해서 신경압박이 풀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근육은 새로 살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다리가 저린다, 팔이 저린다,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단 최대한 빨리 의사와 만나서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치료의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술로 가기 전에 최대한 보존적으로 하면서 그 굵어진 부분들을 끌어내가지고 관을 확장시키는 거죠. 예, 제가 하고 있는 건 주로 충항 확장술 같은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척추 시술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디스크 안쪽으로 관을 집어넣어서 디스크를 녹이 없애는 수액 성형술, 그리고 이제 우리 꼬리뼈로 카테터를 쭉 올려가지고 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어서 그쪽에 바깥쪽에 신경이 눌린 경막 쪽 부위에 가장 가까이 가가지고 스테로이드와 마취제를 섞어서 주사를 하는 신경 성형술. 근데 실제로 신경 성형술과 디스크 성형술은 단점이 좀 있습니다.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쉽고 안전하기 때문에 많이들 하지만 치료 효과도 좋지만 결국은 치료 효과라는 것이 결국은 스테로이드 약물에 의존하는 거라서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인 경우에는 당뇨를 유발할 수도 있고, 우리 보통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걸 안 쓰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런 시술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함께 수액 성형술 같은 경우는 디스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액이 한번 밖으로 나오면 다시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터졌냐 안 터졌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꾸로 밖으로 나와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쪽을 태워버리는 것은 이게 실제로 디스크랑 신경이 눌린 부위에 정확히 가이드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그쪽에서 열을 고주파를 가해가지고 녹여서 디스크를 다시 집어넣는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경관이라는 것이 한번 잘못 건드려버리면 비가역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문제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을 때 그 수액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가서 가버리면은 그 고주파를 가해서 수액을 태워 먹다 보면 신경이 태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 가기 전에 보통 우리가 그 끝부분, 고주파를 가하는 끝부분을 멈춰섭니다. 그러면 이 고주파 어려운 곳을 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열을 내가지고 태워 없애는 그런 시술은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구멍을 내는 디스크를 녹이는 작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 버리면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쪽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만 제거하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열어가지고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 모든 이런 시술과 이런 수술은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치료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고 우리가 정보의 접근성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의사가 아니면 잘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시술을 내가 지금 당장 아프고 솔직히 몸이 너무 아프고 당장 이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는 되게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술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일단은 저는 그런 시술을 좀 지향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시술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추광공 확장술이라는 시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착증이 있을 때 이 좁아진 신경관에다 우리가 좀 굵은 관을 집어넣어서 그쪽에 굵어져 있는 그 뼈라든가 아니면 거기 굵어져 있는 황색 인대를 끌어내서 제거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결국 이제 그 시술 또한 우리가 측면으로 들어간다는 한계에 대해서는 이 후관절이 각이 안 나와서 안쪽으로는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협착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수술로 뒤에 있는 뼈를 드러내는 방법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버리면 척추의 불안정성이 유발되기 때문에 결국은 철신을 박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악순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환자분들이 일단 안 아프면 좋겠지만 이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환자분한테 가장 적합한, 가장 이득이 되는 치료가 어떤 시술이, 어떤 수술이 맞는지를 한번 의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유튜브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의사들의 그런 의견들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병원에 가셔서 의사들과 직접 자기 상태를 보여주고 직접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사치료의 적용이 가장 쉬울 건데요. 왜냐하면 시술까지 가기 비용도 좀 되고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일단 주사치료를 적용할 때 우리가 보통 가장 쉽게 하는 치료가 신경차단술입니다. 신경차단술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신경이 눌려있는 그 부위에 주사 바늘을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 신경에다가 마취제랑 스테로이드를 섞어가지고 주사하는 것이 신경차단술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눌려서 부어있는 신경도 좀 깔아앉혀주고 스테로이드 같은 건 이런 염증 반응을 확 줄여주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스테로이드가 부진피질 호르몬이란 다른 이름이 있듯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억지로 더 밖에서 넣어주기 때문에 이게 심하지 않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몸이 저절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스테로이드라든가 마취제를 섞어가지고 하는 이 신경차단술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를 3번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낫고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그때는 치료를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적어도 이 신경과 디스크가 눌려있는 신경과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이 좁아져 있는 그 관 쪽에다가 정확하게 약물을 집어넣는데 이왕이면 그 안쪽으로 약물을 집어넣어서 저의 방법을 설명드린다면 약물의 양으로 그쪽에 최대한 많은 양을 넣어서 유착된 결국 신경이 눌려 있으면 어느 부분이든 간에 거기가 떡이 돼버려요. 유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쉽게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분리시킬 수 있는 유착을 풀어주는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거를 약물의 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쪽을 더 벌려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약물의 양이 많으려 그러면 적어도 스테로이드 같은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전에 다른 유튜브에서 치료 원리라고 설명했던 3가지 카테고리의 그 주사제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적어도 우리 몸에 해가 없는 주사를 가지고 신경이 눌려있는 부분에 정확히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보고 정확히 접근합니다. 그래서 좀 접근해가지고 그쪽 근처에다가 약물을 최대한 많이 뿌려줘서 유착을 풀어주고 그것도 약물 자체가 5% 포상이라든가 PRP, 라인에 그리고 PDRN 이런 주사제들은 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혈관 신생이라든가 염증을 깔아앉힌 그런 부가적 효과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를 통해서 그 신경이 좋아지도록 만들어져 버리면 결국은 우리 다시 반복적으로 신경이 눌려지지 않으면서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게 저는 치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신경이 눌려진 부분에 일단 디스크가 내려앉아 있으면 좁아져 있으니까 계속 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공간에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구조물이 있는 인대들을 저 같은 경우는 라이넥이라든가 PDRN 같은 인체에 무해한 재생주사를 놓아가지고 그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그 신경이 디스크가 좁아져가지고 신경관이 좁아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신경이 덜 눌리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치료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주사 치료를 가지고 이미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나빠졌다. 그래서 신경 디스크가 너무 닳아서 없다.
아예 없어서 엑스레이 찍으면 디스크 사이에 디스크는 안 보이고 에어가 갇혀서 시꺼멓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가 너무 두꺼워졌다거나, 아니면은 그 황색인대 바깥쪽 같이 있는 후관절의 비유가 너무 커져가지고 굵어져가지고 신경관이 이제 주사로는 해결을 해서 안 정도로 좁아졌다 그러면 결국은 기계적으로 그걸 신경을 넓혀줘야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시술입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중앙 확장술을 통해서 신경관을 확장시켜서 어느 정도 증상이 개선되고 나면 그 상태로 환자분들이 만족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근데 실제로는 이런 질환들이 퇴행성 면허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그 관은 좁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주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물론 또 너무 자주 하는 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세 달에 한 번이든, 저는 그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말씀드려요. 이 정도 좋아졌으면 아버님 저하고 한 3개월에 한 번씩, 한 6개월에 한 번씩 저하고 만나가지고 체크할 겸, 그럴 겸 좁아진 신경 쪽에 있는 인대를 강화시키는 주사 치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환자분이 편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통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열이면은 거의 반 정도는 허리 아프신 분들인데요. 그만큼 허리 아픈 환자분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아픈 환자분들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튜브가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통증 치료의 진심인 진제통의원 이종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